3년을 매일 새벽 첫차를 타고 서울 천호동까지 올라갔습니다. 손자 지우를 돌보기 위해서요. 딸과 사위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밥까지 차려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가려던 순간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 지우도 많이 컸는데 장모님 그만 좀 오시라고 해.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짜증나 죽겠어.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년간의 헌신이 그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었던 걸까요? 오늘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엄마 축하해요. 손자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유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다. 수원에 사는 나는 곧장 서울 천호동에 있는 딸의 집으로 달려갔다.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본 손자 지우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예뻤다. 작고 보드라운 손, 살포시 감은 눈. 내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 사위가 육아휴직 낸대요. 우리 둘이 번갈아 가면서 지우 돌볼 거예요. 유미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달랐다.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웠다. 딸이 먼저 출산휴가를 쓰고 이어서 사위 준혁이가 육아휴직을 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준혁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지우는 무럭무럭 잘 자랐다. 가끔 올라가 보면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방긋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부탁이 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엄마, 몇 달만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랑 준혁이 모두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데 회사 어린이집 대기 중이거든요. 자리 나면 바로 보낼게요. 그때까지만요. 천호동과 수원.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매일 서울을 오가며 어린아이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딸을 위해 내가 뭘 해준 게 있나. 결혼할 때도 변변한 혼수도 못 해줬는데. 그래, 알았다. 엄마가 올라갈게. 엄마.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딸.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늘 미안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도와주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새벽 첫차를 타고 천호동으로 향했다. 딸 내외가 출근하면 나는 지우를 안고 하루를 보냈다. 분유를 타서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았다. 아기가 잠들면 그 사이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렸다. 점심은 대충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놀아줬다. 저녁이 되면 딸 내외를 위해 따끈한 저녁밥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장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딸 내외의 고마운 말에 피곤함이 싹 가셨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몇 달만 봐달라던 부탁은 어느새 1년, 2년으로 늘어났다. 회사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자리가 나지 않았다. 엄마, 죄송해요. 조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딸의 미안한 표정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괜찮아. 엄마가 건강한데 뭐. 사실 몸은 점점 힘들어졌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지우는 이제 4살이 되었고 다행히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려오는 일은 여전히 내 몫이었지만 그래도 낮 시간에 여유가 생겼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네. 하지만 그때부터였다. 사위 준혁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퇴근 후 인사를 건네도 대답이 짧아졌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새 거실에서 나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 같았다.
준혁아, 저녁 먹자. 유미가 부르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있을게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내가 차린 저녁상을 외면하는 날이 많아졌다. 무슨 일이 있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차가운 태도가 나를 향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유미와 이야기할 때는 그럭저럭 대화하면서도 내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내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로 나왔다. 왜 그러는 걸까? 마음이 불편했지만 딸에게 말하기도 뭐했다. 괜히 부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가방을 챙기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유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별일 아니야. 준혁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아니, 진짜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준혁아, 우리 사이에 뭐 숨기는 거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지우도 많이 컸는데 장모님 그만 좀 오시라고 해. 아니, 왜 맨날 계시는 거야? 우리 집인데 내가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어. 짜증나 죽겠어. 그 순간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년을 매일같이 새벽 첫 차를 타고 왔다.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무릎 아픈 것도 참으며 손자를 돌봤다. 딸 내외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녁밥까지 차려주며 뒷바라지했다. 그런데 짜증난다고? 준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 사실이잖아. 어린이집도 다니는데 왜 아직도 매일 오시는 거야? 등하원만 봐주시면 되잖아. 근데 맨날 저녁까지 계시면 나는 어떡해? 집에서 편하게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겠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우리 돕겠다고 3년을 매일 오신 거잖아. 나도 알아. 근데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계속 이럴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귀를 막고 싶었다. 그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준혁아, 당장 사과해.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사과는 무슨,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솔직한 심정을 말한 것뿐인데. 어머니께서 들으셨으면 어떡해. 당장 나가. 나는 휘청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다. 어머니. 방에서 뛰어나온 유미가 내 팔을 잡았다. 눈에 눈물이 그득했다. 엄마, 들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준혁이가 미쳤어요. 제가 혼낼게요. 엄마, 가지 마세요. 괜찮아. 늦었으니까 엄마 먼저 갈게. 엄마. 유미야.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엄마도 생각 좀 해볼게. 너희도 얘기 나눠봐. 엄마. 딸의 눈물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아니, 내 마음이 차가웠다. 전철에 몸을 실었다. 텅 빈 전철 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새벽 첫차 아기 울음소리, 기저귀 분유, 어린이집 등원, 저녁 준비, 설거지.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부담이었단 말인가? 짜증나는 일이었단 말인가? 집에 도착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만 멀뚱히 뜬 채 천장만 바라봤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유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미안해요. 준혁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단단히 혼냈어요. 엄마, 내일도 와주세요. 제발요. 엄마, 답장 좀 해주세요. 걱정돼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답장할 기운도 없었다. 다음 날 토요일 전화벨이 울렸다. 유미였다. 엄마, 나 지금 수원 가도 돼요? 응. 1시간 후 유미가 지우를 데리고 집에 왔다. 유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운 것이 분명했다. 엄마. 유미는 내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기댄 거예요.
괜찮아, 유미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준혁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젯밤 제대로 싸웠어요. 준혁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엄마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매일 오셨는데, 그걸 짜증난다고 말하다니 제가 준혁이한테 호되게 말했어요. 엄마 없었으면 우리 회사 다니지도 못했을 거라고. 보육비만 해도 얼마인데 엄마가 공짜로 해주신 거라고. 나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유미야, 엄마는 내가 고마워서 한 거야.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죄송한 거예요. 지우가 내 무릎에 올라왔다. 할매 왜 울어?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 안 울어. 할매 사랑해. 지우의 작은 입술이 내 볼에 닿았다. 그 순간 울컥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거잖아. 이 아이가 있어서 행복했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서운했다. 유미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내 엄마. 이제 엄마는 등하원만 도와줄게. 저녁은 너희끼리 해결하고. 금요일에는 아예 안 갈게. 어때? 엄마. 아니야, 들어봐. 준혁이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엄마가 너무 자주 가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이제 지우도 컸고 너희 둘이 할 수 있어. 엄마, 그래도. 엄마도 내 인생이 필요해. 그동안 너무 너희한테만 집중했나 봐.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엄마.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그리고 엄마, 준혁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내일 같이 와도 될까요?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혁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들어오렴. 거실에 앉은 준혁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장모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제 큰 잘못입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제 유미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미가 그러더군요. 장모님께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오신다는 걸. 허리가 아프신데도 지우를 안아주신다는 걸. 무릎이 아프신데도 어린이집까지 걸어가신다는 걸. 그 모든 걸 저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준혁 씨. 제가 피곤하다고 불편하다고 했던 그 시간에 장모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 이른을 바라보시는 나이에 오직 저희 가족을 위해서. 준혁은 목이 메었다. 장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준혁 씨, 고개 들어요. 나도 잘못이 있어요. 너무 오지랖을 부렸나 봐요. 너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개입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장모님.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지우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너희 부부의 공간을 침범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준혁 씨, 솔직한 마음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장모님. 정말이에요. 그 말 덕분에 나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시간이에요. 엄마가 너무 끼어들면 안 되죠.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장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더 감사할 줄 알고 장모님을 배려할게요. 부디 계속 도와주십시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다. 나는 일주일에 사흘만 올라가기로 했다. 등하원만 돕고 저녁은 너희끼리 해결하도록 했다. 준혁은 달라졌다. 내가 오는 날이면 현관까지 나와 맞이해 주었다. 장모님 오셨어요? 조심히 오셨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추운데 괜찮으세요? 그리고 내가 지우를 돌보는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정리. 장모님, 이건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장모님,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니? 장모님께서 3년 동안 지우를 돌봐주신 비용입니다. 보육선생님 고용했으면 들어갔을 비용, 교통비, 식비 모든 걸 계산해 봤습니다. 아니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닙니다. 저희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준혁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장모님 여행 경비입니다. 그동안 장모님은 저희를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이제는 장모님 인생을 사셔야죠.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녀오시고 하고 싶으신 것도 하세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운해서가 아니었다. 고마워서 감동해서 나온 눈물이었다. 고맙구나, 준혁아.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유미가 전화했다. 엄마, 준혁이 괜찮았죠? 응, 고마운 사위야. 엄마, 저도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기댔어요. 아니야, 엄마가 행복했어.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인생도 사세요. 약속하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3년간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소중한 것들을 배웠다. 가족이란 서로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 이제는 알겠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라 현명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나는 일주일에 사흘 지우를 보살폈다. 나머지 시간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등산도 다녔다. 준혁이 준 여행 경비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딸을 사랑하는 것과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 유민의 가족이 수원에 놀러 왔다. 할매. 지우가 내 품에 안겼다. 할매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지우 보고 싶었지. 저녁 식사 후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닙니다.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유미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저희가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모실 차례예요. 호, 그래. 너희만 믿을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햇살처럼 내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것이면 충분했다. 지우가 창가에서 소리쳤다. 할매, 별 떴어. 그래, 우리 지우. 같이 보자. 나는 지우의 손을 잡고 창가로 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가족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수원 할머니 집에 놀러 온다. 할매,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래? 우리 지우 정말 잘했네. 준혁은 지금도 내가 올라가는 날이면 꼭 연락을 한다. 어머니 조심히 오세요. 저녁에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사올게요. 유미는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다. 엄마, 나 팀장 됐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지우 돌봐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나는 요즘 바쁘다. 친구들과 함께 서해 동호회도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여행도 다닌다. 내 인생을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가끔 3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린다. 안방에서 들렸던 그 말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의 전환점이었다. 솔직한 대화는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이제 안다. 진짜 가족은 희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창밖에서 지우가 준혁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다. 유미가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행복이구나.